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 숨은 진주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팀 분들은 뭐 이렇게 진주까지 굳이 안 찾으셔도 이미 다 찾으셨고, 그리고 찾으려면 안목도 되게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소액 갖고 1, 2, 3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하는 그 패턴에서 그런 그 투자 그 여러 가지 그 가지가 있죠. 저희 몇 가지 하는 개 중에서 한두 가지 좀 추가를 했어요. 요즘에 최근에 또 많이 뜨고 있는 상품이어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투자하는 상품을. 그 6가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이 정도 투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물론 이제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뭐 주변에 뭐 사실 분 있으면 뭐 가구수 많이 다주택자를 뭐 하든 아니면 하나만 집 하나 사든 이런 거 사실 수 있지만 그 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6가지 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두 분 오기 전까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요거 한 가지, 오시기 전까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전년번에 5%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3법에서 5% 상한인데, 그걸 피해가시는 방법이 뭘까 하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 두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상식 말씀을 드리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2년 지나고 또 2년 지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그냥 그대로 사는데, 임차인들 사기하고 상관없이 뭐 임대료도 안 올라요. 그냥 그대로 놓을 거예요. 그럼 이건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아니면 번거로운데 쓰지 말고 놔둘까요?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긴 해요. 간단하게 5분 정도 다음 사람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쓸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재계약서를. 왜? 이유가 뭘까요? 그대로도 안 올라가고 뭐 그대로인데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계약서 쓰면 부동산 가서 돈 줘야 되는데. 네. 우선은 부동산에서 돈 안 주는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다가 밑에 특약사항이 있죠. 거기다가 다시 재갱신한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2년간 다시 재계약하기로 한다. 라고 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 딱 찍으면 돼요. 굳이 부동산 돈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론은 번거롭지만 써야 된다. 왜? 돈이 나가니까. 2년 동안 살았는데 2년을 자동으로 갱신을 하잖아요.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앞으로도 임차인 편이에요. 임대인 편이 아니라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만기가 안 돼도 2년을 안 지켜도 임차인은 괜찮아요. 묵시적 갱신일 때 3개월 살다가 나 이사 갈래요 그러면 3개월이나 돈 빼줘야 돼요. 그리고 복비는 누가 문다? 임대인이 물어야 돼요. 복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서를 안 쓰면 다 임대인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을 재계약을 하잖아요. 뭐 정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뭐 써도 되고, 그렇지 않고 특약으로 넣고 해도 다시 쓴 거면 2년을 정식으로 쓴 거예요. 2년 지켜줘야 돼. 그리고 그 전에 나간다고 하면 임차인이 떼고 나가야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번거롭더라도 하루 만나서 임차인, 임대인 만나서 밑에 계약서에다 특약사, 뭐 부동산 잘 아는 부동산 있으면 가서 도움 받아 쓰시고, 그렇지 않고 돈 들어갈 것 같다, 뭐 대표료를 10만 원 줘야 되니까 그게 아깝다 그러면 커피숍에 만나서 도장 두 분이 찍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귀찮으면 넘어가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투명해져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많이 먹었더니 숨이 차네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우선은 제가 늘 질문하죠.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 요거예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제 세미나에서 늘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늘 느끼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제가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이 돈 벌까요? 투자하는데. 제가 저번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셔요? 알게 하면서요? 그렇죠. 하루라도 일찍 산 사람이에요. 일찍 산 사람. 진짜 부동산이 정말 한 달 전, 2달 전, 불과 6개월 전에 2배씩 뛰고, 6개월 전에 산 사람 산 물건이 2배가 뛰어요.
그런 물건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하는 컨셉이 맨 마지막 6번째 나오는 게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5번째까지는 쭉 해왔어요. 좀 전에 단일 상가 말씀드렸죠. 단일 상가는 재작년에 했구나. 그때 했을 때마다 컨셉인데 지금은 이미 한 발 늦었고 다 샀고, 최근에 마지막 지금 컨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뛰어요. 이거 물건이 나가버리면 다음 물건은 1000만 원 비싸도 그냥 사야 되고, 또 나가면 1000만 원 비싸도 사야 되고,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간혹 한없이 나오니까 그 물건 사고 나면 1000만 원씩 뛰는데 뭐 8천만 원도 물론 비싼 거 제가 안 하잖아요. 8천만 원짜리 한 6달만 지나면 1억 4천 돼버린 거예요. 1000만 원씩 떼어버리니까. 뭐 우리만 사는 거겠어요? 좋다는 물건 다 사겠지,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2배씩 뛰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빨리 사는 사람이 돈을 벌죠. 진짜 일찍 사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근데 뭐 이유가 다 있죠. 뭐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지금도 부동산 사야 돼요. 부동산이 미쳤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이거 불안해요. 지금 사기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뭐 살까요? 사기 이제 불안해. 돈 갖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뭐 살까요?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뭐 살까요? 고민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바뀌었어. 이유는 뭐냐면 돈 가치가 떨어져서예요. 이제 뭐 양적 완화 열심히 하다가 테이퍼링까지 한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수거해 가려면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뿌려진 돈을 수거하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한 5년? 앞으로 5년 정도는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하셔야지 뭔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서 저는 꼭 부동산 투자라만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투자하시는 방법, 부동산 또 뭐 있을까요? 주식 또 채권, 굉장히 안전자산. 요즘에 금, 코인, 그쵸? 요즘 코인을 젊은 사람들 다 알죠? 저는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주식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 금 투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최근에 뭘까요? 부동산? 코인? 뭘까요? 저는 코인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수익률 높은 거 다 해봤어요. 금도 해보고. 부동산이 최고예요. 보셨어요? 부동산이 최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코인 투자했어요. 했는데 마이너스예요. 주식 투자했어요. 작전주도 하고 뭐 안전자산도 하고, 애들도 주식 투자 다 만들어서 주식 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게 이게 성향인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뭐 마이너스 볼 때도 있고 플러스 볼 때도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5가지 투자 전 다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 이것도 해야 돼요. 금 투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부동산 투자는 솔직히 1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황금손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최소 5년 바라보고 묶어놔야 돼요. 5년 묶어놔야 되는데 내가 뭐 2년 때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대처를 해야 돼. 그걸 부동산 덮어서 사놔버리면 물론 또 그 사이에 뭔가 들어올 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2년 있다 빼줘야 되는데 뭐 좀 불안해서 뭔가 사놓기도 뭐가 애매한 거, 금 투자해야죠. 그래서 그것도 주식처럼 투자하시는 거 아시죠?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안전자산, 물론 채권도 괜찮고, 그러니까 조금씩 수익 나오는 거는 무조건 통장에다 현금 갖고 있지 말고 뭐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든지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다 이것도 코인까지 다 하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금도 옛날 같으면 장롱 속에다가 금 이렇게 황금 송아지? 근데 솔직히 그거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살 때부터 벌써 마이너스 15% 하고 사는 거예요. 세공비에다가 그 금은방의 마진까지. 요즘에 그렇지 안 하잖아요. 다 엎을 깔아가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신 분들은 금 투자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건 현재 부동산이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1000만 원이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늘 물어보는 거. 일찍 사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늘 여기 말씀드린 걸 제가 사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제가 전세를 보는 게 나간다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사진을 계속 안 바꿔요. 그래서 늘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컨셉이 낡은 부동산이 대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제 컨셉은 무조건 낡은 거. 물론 새 거 사도 괜찮긴 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수익형 물건은 새 거 사야지. 요즘은 새 거 좋아하니까. 임대가 잘 나가니까. 그렇지만은 투자는 자동차는 사갖고 뭐 갖고 있으면 투자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쓰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없어요. 쓰면 쓸수록 감가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가치는 좀 올라가겠지만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굳이 투자라고 보다 그거는 그냥 수익형 월세 받는 그런 물건을 사는 거고, 투자는 미래 가치를 사는 거예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낡은 거. 그리고 요즘에 이 가격이 제가 자꾸 바꾸는 게, 이 단지 상가 반포죠? 서초 반포.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상가 가격이, 제가 이거 작년 겨울에 그 만들었거든요. 사진을. 그때만 해도 이게 40제곱미터인가 했을 때 35억인가 그랬어요. 최근에 네이버 뒤져보니까, 이게 9.1이면 전용 3평, 4평이잖아요. 28억 5천이 나와 있어요. 이만큼 상가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규제 때문에 그러죠. 정부에서 아파트 못 사게 하니까 돈은 넘쳐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고, 그래서 아파트는 못 사니까 그 대체 상품으로 상가를 많이 사다 보니까 상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상가를, 재건축 상가를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정말 자고 나면 1,000만원 뛰고, 자고 나면 1,000만원 뛰고, 그래서 계속 해드리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비싸게 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